안녕하십니까. 14강 영어속 심리학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나 자아분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이 되면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아분화는 정서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정과 사고가 잘 분리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지 않고 참된 자기의 모습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살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무엇이나요? 가족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심리적이로든 물리적이로든 생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타인과 관계를 이끌어 나갈 때 가족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역경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해서 돕는 경우입니다. 방어 기제로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미리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 동경과 경제적 의무감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헌신적인 태도로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겠죠. 또 남들을 도우면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또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남을 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었죠. 자아 존중감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정도로 강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열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열정은 패션,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꿈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혼신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또 감정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전율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게 되겠죠. 열정, 혜은이의 노래 열정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될 겁니다. 교감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교감은 서로가 감정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배려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각 개인들이 만나는 상호성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겸허히 자존심 놓고 자신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일수록 내적 통제의 소재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다 고통이 닥칠 수도 있겠죠. 그런 고통을 참아 이겨낼 때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주가 자신에게 상처를 내면서 조개가 자신에게 상처를 내면서 진주를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결국은 자신을 정말 자존감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것만이 절대 나쁜 것만 아니고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아 정체 세계는 확인하다, 찾다, 발견하다는 아이덴티에서 유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나는 누구인가 많이 생각해 봤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물론 수업이라고 정신없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해 보시고 평생 작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접근하기에
즉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회피입니다. 회피 동기는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접근 동기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회피 동기는 이를 치밀하게 합니다. 가족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몰래 내다버리고 싶을 때가 자주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준 서로에 대한 고마움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그림입니다. 종이에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마음에 그리면 그림이 됩니다. 데니얼 스턴 발달 심리학자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정서적 조율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여러분 역시 정서적 조율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계도 잘 설정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정서 조율입니다. 아기는 음악의 목소리, 몸짓, 표정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표현합니다. 이때 아기는 정서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팔을 흔들면 엄마는 이 아기의 표현에 목소리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강도와 속도로 반응하게 되겠죠. 정서 표현의 수단은 다르지만 그 느낌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정서를 조절하며 맞춰 나가는 것을 정서 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아노 조율을 하듯이 서로 간의 정서를 조절하며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 가면서 살았나요? 이제 정서 조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서 조율이 필요하겠죠. 아기와 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는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상호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겠죠. 이처럼 정서 조율은 정서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상호주관성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공황장애 많이 하고 있죠. 공황장애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대병이라 할 수가 있죠. 또 인연은 기적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귀한 인연이고 힐링 포인트입니다. 피를 가는 대로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술은 주관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지만 멀쩡한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에게 사랑에 빠져 어쩔 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술과 사랑은 동일한 심리 과정입니다. 여러분 역시 예술을 사랑하십시오. 저 역시 예술과 문화 수업을 하고 있죠. 영화 속 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술과 사랑에 대해서 특히 예술과 문화에서 많이 논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종류의 흉내를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미메시스,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과 문학의 본질은 미메시스, 즉 모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종류의 흉내를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과 문학의 본질은 미메시스, 즉 모방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감 능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에서 유래한 겁니다. 흉내 내고 이렇게 닮는다 뜻이겠죠.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타인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느낀다는 겁니다. in feeling, 내면으로 들어가서 feeling into입니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공감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이 감정이입 돼야 되겠죠.
타인의 말을 듣고서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서로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메시스 개념과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정서 표현을 그대로 흉내낼 때 제대로 이해됩니다. 공감 능력이란 바로 이 정서의 모방 능력을 뜻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흉내내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서로 흉내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이 흉내내는 데 있습니다. 흉내내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연극이란 것도 그렇죠. 아, 남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자신의 정서로 흉내를 내게 된다면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절한 상황은 누굴 흉내낼 생각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흉내내지 않을 때입니다. 너나 나도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인간은 외로움에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혼을 하든 연인을 가지고 있던 어떤 외로움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기쁘거나 슬픈 감정에 호반한 제3자의 감정인데 반해 감정이입은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며 완전히 결합하려는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되면서 치유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감정이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흉내는 모든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있죠. 이때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 즉 감정이입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방금 감정이입 했었죠. 감정이입 돼서 어쨌든 주인공 하나가 돼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바로 이게 감정이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무의식적으로 투사해 마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함께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스닝과 히어 이야기를 했었죠. 리스는 내가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히어는 그냥 여러분 전철관에서 이렇게 헤드폰을 꽂고 노래나 음악을 듣듯이 그런 것들이 히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겠죠. 히어가 리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히어니까 리슨이니까 바로 히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은 히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술 한잔을 먹으면서 친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또 감정이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리슨, 경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청입니다. 전세에 타면 이어폰을 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고양이는 히어할 뿐이지 리슨할 줄 모릅니다. 히어가 단순한 소리를 귀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리슨은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 경청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슨, 히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경청은 기울일 경자입니다. 들을 청입니다.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경청은 공경하며 듣는다는 뜻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죠. 정말 내가 타인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공감적 경청은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자의 노는 경건함을 가지고 자기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청은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생기는 갈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문제에서 생기는 고통의 근원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흔히 말이 안 통한다든지 대화가 안 된다든지 식의 답답함이 가득한 게 지금 세상입니다. 경청. 여러분들 한번 이 책 읽어보십시오. 조신영과 박현찬이 지은 책인데 박현찬 맞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가 경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전해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청에서 한번 볼까요? 들을 청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번 학기 영화를 보지는 못했죠.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심이 들어간 글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청자 한 글자에는 고스란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자, 왕왕자, 열십자, 목목자, 눈목자죠. 일일자, 마음십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가 왕이며 10개의 눈, 10, 목이죠.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들을 청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겠죠. 일심입니다. 먼저 기가 왕이라 했습니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입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왕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백성과 신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 왕은 명령만 내리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듣는 존재입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감싸는 엄마의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의 리더십은 듣기에 있습니다. 듣는 사람 일만이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듣는 것을 좀 더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타인이 말할 때 중간에 툭툭 끊는 게 너무나 강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리더는 바로 듣기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렇게 될 때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 그렇다면 엄마의 품과 같이 포근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라 봅니다. 말하기는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떻습니까? 타인이 혹시라도 잘못하면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남녀 관계에서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한다는 게 여러분들 공격적이 될 수 있고 타인이 나한테 어떤 말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나 역시 공격적으로 다가가겠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의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기는 감싸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은 얼마나 포근합니까? 여러분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포근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개의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주의 깊은 관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이야기할 때 과연 이런 10개의 눈으로 타인을 응시합니까?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때 단순히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수단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눈초리가 어떻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루하는가 그런 등등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표정, 몸짓, 자세 등을 자세히 보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밀히 느껴야 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듣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동양에서 열십자는 단순한 숫자 의미보다는 완성된 수, 완전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완전한 보기는 주의 깊고 세밀한 관찰과 함께 느끼는 것, 온 몸과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다는 것은 완전한 보기는 주의 깊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무엇을 고통스럽게 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온몸과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분리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 자체로 통일성을 가진 숫자가 하나입니다. 대화 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마음과 하나가 될까? 우선 내 마음을 비워야겠죠. 비운다는 얘기는 상대방 의견에 대한 무조건의 수용과 포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네 마음, 즉 차이점만을 보며 차별하고 구분짓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용하는 경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것은 왕이다. 10개의 눈, 하나의 마음,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고피는 경청의 최고의 단계를 공감적 경청을 했습니다. 들을 청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청은 이미 글자 안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공감적 경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일심으로 듣는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경청을 통해서 타인과의 좋은 관계 또 생명을 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